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정비업체 주식회사 세종코퍼레이션의 김윤수 대표입니다. 어쨌든 날씨가 그래도 많이 따뜻해져가지고 이게 야외에서 설명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렇게 야외에서 여러분들 모아놓고 설명하기 가 정말 오래됐습니다. 코로나 때문에도 사실 거의 2년 동안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설명을 못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설명하면서 많이 힘들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 자리 모아놓고 설명을 하니까 또 예전에 설명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봤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어쨌든 이 아파트 세대 수에 대비해서 설명회 때 많이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그 리모델링 사업 진행하면서 뭐 절차, 그리고 리모델링 사업이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감정평가사님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리모델링 후에 입주하실 때 분담금이 얼마가 정도가 나올지 대략적으로 좀 예상해서 또 말씀을 드릴 거고, 그리고 많이 궁금하시겠지만 내 집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계안도 지한건축 대표님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자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주택 사업의 이해, 그리고 우리 아파트 거여 4단지 아파트의 리모델링 사업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조합설 동의서 제출 안내, 그리고 회사 소개가 있는데요. 회사 소개는 간단하게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여 4단지 추진위원회 경과 보고인데요. 지금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지금 꽤 오래전부터 우리 아파트가 추진이 되고 있었습니다. 리모델링이. 지금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요. 야외에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트럭에다가 이렇게 LED 같은 거 해놓으면 글씨, 그러니까 폰트가 정확하게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2020년 7월에 네이버 카페에서 거여 4단지 카페가 개설됐고, 그 이후로 카페를 시작으로 해서 추진위원분들 모시고 모집하고 이런 과정을 해서 작년 10월 달에 2020년 10월 달에 설계사무소를 선정하고, 그리고 12월 달에 저희도 선정하고, 그리고 11월 달에는 평가사도 선정하고, 이렇게 해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기틀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사무소에서 그림을 여러 차례 그려서, 사실 추진위원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분들이 각 동별로 나온 타입에 대해서 많은 회의를 거쳐가지고 오늘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한 달 전에 자료가 이미 나갔지만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고 있고, 결의서 동의율이 한 37% 좀 넘었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 안에 저희가 외부 홍보 인원 섭외 안 하고 추진위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가지고 한 40% 가까이 동의서 받았는데, 이 동의서 40%가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추진위원회에 확보되는 연락처가 전체 조합원의 6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확보된 연락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동의서를 그 추진위원분들이 열심히 받아주신 거니까 제가 한번 박수 한번 드리려고 한 거고요. 앞으로 주민 여러분들께서 더 도와주셔가지고 주변의 연락처 같은 것도 좀 많이 추진위원회에 주시고 하시면 금방 공유율이 충족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란 무엇인가 해서, 리모델링은 이제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중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아파트가 좀 오래된 겁니다. 지금 아파트가 좀 오래돼서 이 아파트를 새롭게 새 아파트로 고쳐서 살고 싶으실 때 하는 게 리모델링이죠. 근데 리모델링을 어느 정도까지 고치냐,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집을 고치고 싶을 때 인테리 사무실 같은 데 가서 인테리 업자한테 뭐 견적 받아서 고칠 때 뭐 벽도 고치고 주방 가구도 고치고 뭐 마루 천장 다 고치잖아요. 등까지 그렇게 고치는데 이렇게 고칠 때 마감 대수는 어느 정도로 하는 게 고칠까 해서 좀 좋은 거로 뭐 한샘이니 아니면 유럽 주방 가구니 막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아보시면 여러분들 나중에 아시겠지만 시공사들이 입찰 제한하는 그런 마감재 수준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집안만 인테리어 한다고 하면 1억 이상의 집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요. 실제로 내 집을 고칠 때. 근데 우리가 말하는 리모델링은 그런 내부 실내 인테리어가 아니고, 간혹 가다가 조합원님들께서 오해하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골조를 제외하고 다 철거하고 나서 새롭게 짓는 것이 리모델링입니다. 그럼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는
준공하고 나서 15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에서 증축이 허용됩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을 질 때 내 집을 부시고 새로 짓는데 공사비를 다 여러분들이 걷어서 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공사비의 일부를 일반 분양분에서 충족할 수 있게 15%, 현재 세대수의 15%를 일반 분양에서 분양 수익금으로 공사비나 사업비 일부를 충당하는 게 리모델링 사업의 요점입니다. 그게 전부 다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어떻게 되냐? 사실 사업 빨리빨리 해서 공사비 낮춰야 되고, 그리고 일반 분양 비싸게 팔아가지고 공사비 분담금 덜 내는 게 사업을 성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작점에 있다. 여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은 40%, 그리고 85제곱미터 이상은 30%, 이렇게 그러니까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규모가 정해져 있고, 이 확장할 수 있는 규모를 총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 집도 늘리고 일반 분양 세대수도 확보하는 겁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설계사무소에서 설계안을 설명하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14층 이하인 경우에는 수직으로 2개층, 그리고 15층 이상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수직으로 3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증축형 리모델링 이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첫 리모델링 설명회니까 말씀드리면, 기존 아파트가 회색으로 저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옆으로 수평으로 옆으로도 넓히고 위로도 올리는 겁니다. 15층 이상인 경우에 3개층에서 4개층이 표현된 거고, 수평 증축으로 나와 있는 옆에 부분이 있고, 실제로 저것도 수평 증축이지만 별도의 동을 옆에다가 이런 공터에다 신축하는 것도 수평 증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옆으로 넓히고 아니면 별동으로 짓고 이런 걸 수평 증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은 없는 경우에는 신설, 있는 경우에는 더 깊게 파서 확대합니다.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한 페이지 넣었는데요.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가 좀 노후화돼서 이제 좀 고쳐서 새로운 새 집에서 살고 싶다 해서 시작하는 거고, 사실은 새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더 큰 마음이 있는 게 재산을 좀 증식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저와 버님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아파트가 신축에 대한 희망이 있는 아파트랑 희망이 없는 아파트, 뭐 계획이 없는 아파트랑은 시세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서 아파트도 새롭게 좀 신축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재산도 증식하는 그런 효과를 두 가지 볼 수 있습니다. 그 재산 증식에 대한 효과를 제외하고 생활 편의 면에서 볼 때는 사실 리모델링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주차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지금 주차를 하면서 되게 어렵게 왔는데, 주차에 대한 불편함이 해소된다라고 했을 때 리모델링 동의율이 실제로 높아요. 그만큼 이제 지하에 주차장을 파서 세대당 뭐 1.5대 이상의 주차장을 확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차할 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거든요. 지상은 공원화되니까 나중에 지상에서 차량과 보행자 간에 충돌도 발생할 일도 없고, 그래서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하면 이제 주차장이 되게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래서 주차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이 주차 전쟁, 주차난을 해소하고 싶다. 이게 리모델링을 추진하는데 굉장히 큰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살다 보면 신축하고 나서 5년 정도까지는 뭐 고칠 일이 별로 없는데 5년에서 10년 사이부터 조금씩 이렇게 문고리 같은 것부터 해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고칠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10년 이상 15년 되면 아파트에 대해서 살면서 계속 뭐 유지보수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실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밖에 공용시설도 엘리베이터도 자주 망가지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아파트가 노후가 될 경우에는 수돗물을 틀면 빨간색 녹물이 나올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거를 모두 다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 붐이 불었는데, 이 사업 붐이 부는 거는 이런 구조적인 거나 생활의 편의성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아파트, 신축 아파트들에 대한 상실감 때문에, 우리 아파트 가격에 대한 가격 차이 때문에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지도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아파트도 고치고 우리가 나중에 신축 아파트까지 가자, 이런 거를 외부에도 알리고 시세도 좀 올리자, 뭐 이런 효과도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느 단지에 갔더니
이게 무슨 리모델링 추진해서 오른 거냐, 외부에서 안 오는 땅이 어딨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해서 올라가는 가격은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거의 쫓아갑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건축 심의하고 사업 승인 받을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쫓아가는 상승 곡선을 예전에 저희가 다 설명드렸거든요. 최근에 그건 설명 좀 뺐는데, 리모델링을 추진하게 되면 여러분들 주변에 대단지 신축 아파트 단지에 근사하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해요, 실제로. 네. 주변에 저희가 하는 데는 다 그랬고, 구축에 이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같이 올라가는 경우는 있어도 신축 아파트의 시세를 따라가는 것은 불가능해요. 리모델링을 시작하면서 맞춘 건데, 그런 거에 대한 효과도 여러분들 보시려면 이제 조합설립 건축심의 진행하게 되면 여러분들 알게 될 거고, 뒤에 이제 재건축이랑 비교표도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재건축과 달리 매매가 자유롭습니다. 나중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거 기능 향상, 그리고 뭐 에너지 절감, 여러 가지 있는데, 구조 안정성 확보도 있죠.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걱정하는 게 위로도 올라오고 옆으로도 막 생기는데 나중에 아파트 좀 이렇게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들도 하시는데, 설계사무소에서 설명 드릴 때 나중에 설명 드리시겠지만, 이게 내진에 대한 기준도 통과해야지 저희가 인허가를 다 득하거든요. 그 내진이라는 게 위아래 양옆으로 흔들리는 거에 대해서 다 일정 수준의 뭐 강도, 뭐 6.0인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걸 통과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한 구조 안정성이 확보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 추진 절차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1번이 조합 설립이에요. 저희가 지금 아직 조합 설립 못했습니다. 1번이 조합 설립인데,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이 전 단계입니다. 지금 추진위원회에서 조합 설립을 해야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원하시는 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합 설립 과정에서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들이 있는데, 제 책자로 나갔죠. 설계안이랑 이렇게 나갔는데, 이 자료가 마음에 든다 안 든다를 지금 너무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조합 설립을 하시고 나면 시공자 선정하고 안전진단 받은 다음에 건축 심의를 합니다. 네 번째. 이 건축 심의를 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의향 다 조사해가지고 건축 심의안을 새롭게 만들 겁니다. 물론 여기 보시면 2번 시공자 선정이라고 되어 있을 때, 시공자 선정 단계부터 시공사가 제안하는 대안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동별로 찾아가서 호별로 찾아가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금 그린 도면이에요. 그죠? 네. 추진위원분들이 많이 열심히 고민하셔서 만든 아니고, 이 안으로 여러분들한테 배포를 하고 동의서 받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안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아니라,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에 노하우 있는 업체들한테 자료를 받았더니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될 것 같더라. 세부적으로는 더 많이 바뀔 여지가 나중에 있는데, 이렇게 바뀌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이거거든요. 조합 설립해서 건축 심의에 대한 안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한번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봅시다라는 거에 대한 자료입니다. 현재 나눠드린 동의서 책자에 있는 걸 보시고 내 집이 왜 이렇지? 라고 실망하셨으면 나중에 조합 설립 하셔가지고 뭐 임대위원회에 들어오셔도 되고, 아니면 외부에서 조합에다가 의견을 주셔가지고 내 집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설계사무소한테 의견을 개진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무리 말씀하셔도 할 수가 없어요. 조합 설립 인가 나서 그 이후부터 진행하는 거고, 예전에는 조합 설립 동의서 받을 때 이런 설계자료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안 나갔습니다. 그냥 한 페이지에서 조합 설립 결의서 해가지고 리모델링 조합 설립 만들려고 하는데 동의해 주실래요? 하고 물어보고 동의 사인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설계를 그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있었죠.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렇게 된 폐해가 계략적으로도 분담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래도 확대되는 면적 같은 거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나와야 내가 2억을 분담하면 되나 3억을 분담하면 되는지 4억을 분담하면 되는지 알고서 동의서를 대충 내시는데, 그런 거에 대한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어느 조합이든 그런 계산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계략적이나 설명하기 위해서 나간 자료니까 너무 설계안에 꽂히셔가지고 동의서를 안 내시는 그런 잘못된 판단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시공자를 선정하고, 그 다음에 1차 안전진단 받고 건축 심의하고 건립운동 계획 수립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희 계획은 여기 보시면 시공사 선정 이번에 2023년 3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년 3월에
시공사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공사들이 와서 막 휴지도 나눠주시고 뭐 현대건설, 하나건설 막 오셔서 해주셨는데 나중에 우리가 입찰할 때 시공사들이 멋진 제안서를 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발표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저희가 예상하기는 2023년 3월 이렇게 하려면 조합 설립 동의서가 9월 정도에는 끝나야 돼요. 이렇게 저희가 내년 3월에 시공사를 선정하려면 조합 설립 동의서가 거의 9월 정도에 마무리돼야 창립총회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11월 달 정도에 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가 2022년 11월에 조합 설립 인가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에 따라서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주변에 좀 많이 좀 널리 좀 홍보 좀 해주셔가지고요. 동의서 받을 때 좀 부탁 좀 드립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지금 저희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계략적인 설계안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이 설계안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앞에 보시면 분명히 써있지만 계략적인이라고 계략적인 설계안으로 여러분들한테 동의서를 받고 인가나서 시공사 선정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설계안은 여기 보시면 시공자의 대안 설계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세 번째 줄에 시공사 입찰할 때 시공사는 자기네 설계팀 써가지고 또 우리는 이 아파트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제안해 드려요. 그 설계안도 우리 나중에 참고할 거고 저희의 안도 참고하고 저희 설계사무소가 따로 있잖아요. 저희 설계사무소가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의향 물어서 건축 심의 때 도시계획 심의 때 건축 심의 때 의견을 반영한 설계안을 그때 만듭니다. 의견은 이때 주셔도 충분하니까 지금 추진위원회 의견 주시는 것보다는 지금 동의서를 낼 때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리모델링 사업하고 재건축 사업 비교표인데요. 리모델링 사업이 최근에 엄청 활성화됐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재건축을 밀어준다. 새 정부가 리모델링보다 저걸 밀어준다라는 이제 그런 주민분들이 판단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재건축을 밀어준다고 하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용적률 500% 그거는 사실 실현될 수 없는 거고 실제로 서울에서 역세권 500평방미터 안에 용적률 500%도 올라가는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아파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가 다 적용돼서 실제로 사업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용적률 500%를 다 준다고 한들 다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서 200%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500으로 넘어가면 주민들이 2배에서 1.5배, 2배 이렇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로가 다 막혀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도로뿐이 아니라 수도 그리고 하수도 용량도 버틸 수가 없대요. 이건 도시계획적인 얘기거든요. 저희 회사가 사실 도시계획도 하기 때문에 기반시설 계획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역세권 위주 상업지역 아니면 준주거지역 위주로 해서 뭔가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지만 아주 일부 용적률이 상향될 거고요. 상향되는 용적률이 반 정도는 아마도 기부채납 형식이나 임대아파트로 사회에 기여하는 조건이 달릴 겁니다. 우리 리모델링 사업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적률이 한 230몇 %거든요. 현행이요.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제도 개선이 되고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저희 나중에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에서 저희가 계획하는 용적률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신다는 거는 여러분들 현재 살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규모의 아파트를 사실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나중에 분담금도 훨씬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래서 대안이 될 수 없는 아닌데 재건축안 때문에 혹시 혼란이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단지는 재건축이 대안이 비교가 될 수 없는 단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설계사무소 설명도 좀 들어보시고요. 그거는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각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은 이제 절차가 많이 생략돼요. 여기 보면 재건축 사업은 이제 기본계획, 뭐 안전진단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고 하는데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할 때 사업 추진하면서 뭐 반대파 생기고 뭐하고 10년 지났는데 아직도 건축 시비를 못 받았다 이런 현장 수두룩하잖아요 주변에.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기본계획이랑 안전진단이랑 정비계획 지정하는 게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구에서 이 아파트는 재건축을 할 수 있는 아파트입니다라고 발표를 하고 나면 주민들은 재건축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아직 이제 그때부터 해서 안전진단 하는데 한참 걸리고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하는데 1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재건축한다고 했는데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비계 수립하고 나면 그 다음에 추진에 동시에 50%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은 이제 기본 계획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 동네 개발된다고 했는데 한 3,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해. 구에서만 일을 합니다. 구에서만. 그리고 사업 추진한다고 하면 나중에 지치고 지친 상태에서 여러 가지 분파들이 생겨가지고 다툼이 생기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사업이 지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위에 단계 3개를 없애자. 그래서 없애가지고 사업을 좀 해제되거나 사업을 망치는 사례를 최소화하자고 만든 게 소규모 재건축이나 뭐 가로채점 무상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사업도 최근에는 많이 좀 수그러들었습니다. 최근에 사실 대세가 리모델링 사업인 것 같긴 한데 이 리모델링 사업은 아직까지는 규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규제가 없을 것 같지는 않고요. 최근에 이렇게 활성화되는 리모델링 사업을 계속 뭐 현행 법으로 그냥 놔두면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누구도 그렇게 예상하지 않거든요. 왜 저희가 2000년대 초반에 재건축이 활성화 엄청 되고 재개발 활성화되는 시절에 재개발 재건축 시작하면 돈 벌 때가 있었습니다. 내가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면 뭐 환급 받고 들어갔었어요, 그 당시. 그래서 이게 뭐지? 규제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규제를 시작한 지 10몇 년 만에 지금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돈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재개발 재건축을 진행하는 단지에서 볼 때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재 별로 리모델링 규제가 없을 때 여기 나오신 대로 요 절차대로 해서 쭉 사업 진행하셔가지고 착공까지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법상으로도 차이가 많이 나죠. 뭐 사실 단순하게 생각해도 재건축은 안전진단했을 때 무너지려고 하는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거고 리모델링은 안전진단 했는데 아직 골조가 튼튼하다라는 거를 리모델링 해주는 거죠. 그럼 재건축 뭐 안전진단 완화해준다, 안전을 면제해준다고 했던 거는 원래 그 공약사항이긴 했지만 그거는 없던 일이 된 것 같고요. 다시 안전진단을 하게 되니까 이 재건축 안전진단은 이제 뭐 예전처럼 이렇게 뭐 30년 지났다 완전 통과되고 이러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용적률 같은 경우에도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종별 1종, 2종, 3종, 2종은 나눠져 있고 뭐 한데 2종 7층, 2종 15층만 나눠져 있고 하는데 종별로 정해진 상한 용적률이 있잖아요. 이 용적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예. 그리고 그 용적률 상한까지 올라가면서 현행에서 올라가는 동안은 절반 정도는 임대아파트를 지면서 올라가죠. 근데 리모델링은 용적률의 법정 상한 초과가 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저희 현장이었던 오금 하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0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제한이 없다. 리모델링은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기존의 중층 아파트 이상은 사실 재건축에서 사업성이 많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리모델링으로 최근에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리모델링 시공 방법인데요. 리모델링 전에 이렇게 뭐 그 지상으로 돼 있던 게 이제 지상 먼저 이렇게 허물고, 그리고 지상 1층부터 내부를 좀 이렇게 기둥만 남기고 하나씩 허물어서 끝까지 가서 맨 끝에 오른쪽 보면 뼈대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저게. 그래서 뼈대만 남은 상태에서 지하 주차장에 골조를 새로 해서 지하 2층이었던 주차장이 맨 오른쪽 보면 지하 5층의 주차장으로 바뀌어 있고요. 위도 새롭게 짓게 됩니다. 이거 보시면 리모델링 철거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저희가 사업 빨리빨리 추진하셔야 되는 게 철거만 해도 거의 막 1년 걸린대요. 리모델링 철거가. 그래서 철거 기간도 상당히 길고, 철거 기간 끝나고 나서 공사하는 것도 난이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기로 보면 그 착공 시점을 이제 철거 시점부터 아니면 뭐 이렇게 보면 그 재개발 재건축보다 공기는 좀 더 깁니다. 가락사마 2차 사업 개요가, 근데 이거 사업 개요는 설계사무소하고 중복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 결의서, 조합설계 동의서 작성 제출 요령인데요. 여러분들 이 동의서가 각 세대로 갔을 건데 저희가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체크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 여기는 꼭 작성해 주셔야 된다 해서 체크한 거고, 실제로 이 빨간 거 중에서 왼쪽에 두 번째 거, 소유권 위치, 그리고 그 위에 성명, 용어 정확히 쓰실 수 있고요.
그 아래 뭐 전유 면적 이런 거는 사실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판이 있음에도 빨갛게 체크하는 게 저희가 기재할 거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거는 등기부등본 확인해서 정확하게 기재할 거고, 여러분들은 성함하고 주소, 연락처, 성함, 주소, 연락처만 정확하게 써주시고, 오른쪽에 규약에 대한 동의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두 군데의 동의를 다 하셔야 돼요. 위에는 규약 동의, 아래는 조합 설립 동의, 두 군데 동의를 다 하시고, 서명, 성함 쓰시고 사인하고 지장 찍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인데요. 이거는 하나의 한 주택을 두 명이 갖고 있을 경우에 두 분 중에 한 명은 동의서를 내시는 거고, 그 한 분이 대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 아래다가 이 사람한테 위임합니다, 그리고 대표자는 이 사람입니다라는 동의서인데, 공유자인 경우에는 이 대표 선임 동의서도 같이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제출 방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동의서는 그 추진위원회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셔가지고, 추진 사무실 여기 다 아시죠? 추진 사무실 직접 오셔서 방문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고, 그리고 오실 때 신분증 꼭 지참하시고, 신분증 복사해가지고 여기 복사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 계셔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아니면 퇴근이 너무 늦으시는 분들은 이게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여기서 받을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추진위원 분들이나 저희 나중에 홍보인원이 여러분들 방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주셔서 전달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 이 관리사무소 방문 제출도 가능합니다라고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추진사무실, 관리사무소 그리고 추진위원분들 통해서 동의서 제출을 좀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의서 받은 지 지금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됐는데, 한 달 동안 지금 40% 정도 받았고요. 40% 받는 동안 추진위원분들만 매우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더 짧은 시간에 이제 저희 남은 동의서가 우리 67%까지만 받으면 되니까 30% 정도 받으면 되거든요. 앞으로 30%는 더 빠른 시간에 좀 해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3월이 아닌 내년 1월 아니면 올 연말에 여러분들 시공사 선정하면서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여러 가지 보시겠지만 제한 조건 같은 것도 보시면 재건축 아파트 제한 조건과 비교해봐도 크게 상실 이런 감이 전혀 느끼지 않으실 거예요. 요새 리모델링 수주하는 시공사들이 더 늘어서 경쟁이 더 치열합니다. 요새 이주비 대출 사례인데요. 이게 사실 시공사들이 제안하면서 이주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안도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저희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둔촌현대 1차 아파트에 대한 대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게 이주비 대출이 과연 내가 가능할까 이런 건데, 지금 현행 법에 따라서 1주택 그리고 2주택 보유 세대나 3주택 이상은 2주택 보유 세대 중에서 한 개 주택을 6개월에 매각하고 매각하는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이주비 대출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죠? 현행법상. 그런 경우에 맨 1번은 이주비 대출은 1주택자들 이주비 금리가 1.81%네요. 역시 1주택자는 금리가 싸게 1.81%로 이게 돼 있고, 2번 이제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2.5% 정도. 이게 현재 지금 저희가 둔촌현대 1차 아파트 이주비예요. 그리고 3번 촉진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현행법상 이주비 대출이 안 나오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이주비 대출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쨌든 우리가 이제 사업비로 시공사들한테, 그리고 아니면 어디 보증으로 이렇게 사업비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주를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그런 경우에 제한된 금리가 3.4% 정도 되네요. 3.4%. 이렇게 해서 이주비 대출 사례를 갖고 온 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내가 지금 아파트가 두 채인데 이주할 수 있냐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파트 이주를 한 분이라도 못 하시면 저희가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이주는 어떻게든 해드릴 수 있다. 어떻게? 이렇게 해드립니다. 라고 해서 실제로 둔촌현대 1차 사례를 가져온 거니까 보시고, 사실 금리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 1주택자나 여러분 다주택자들 내보낼 때 이주 내보내면서 하는 금리는 사실 사업비 금리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금리는 3.4% 내외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이랑 여러분들이 이주 나갈 시점이랑 차이가 있을 거니까
그때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 상황 말씀드립니다. 저희 뭐 세정 코퍼레이션 회사 소개를 잠깐 하려고 이렇게 넣었는데요. 저희가 2003년도에 법인이 설립해가지고 도시계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을 수주하고 있는 회사고요. 여기 아래 보시면 리모델링 사업 분야 동료업계 압도적인 40건의 현장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정비 사업을 포함해서는 100건이라고 되는데 사실 계약이 100건이고 현장은 100여 개죠. 100여 개 현장을 저희가 갖고 있는 회사고, 이게 저희 현장들인데 리모델링 하는 회사, 뭐 재개발하는 회사, 재건축하는 회사도 많이 있지만 정비사업체 중에서 저희가 그래도 어느 회사보다 많은 실적과 그리고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장이 많다 보니까 뭐 기타 뭐 저희 현장 수에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뭐 10%도 안 되는 현장들이지만 뭐 현장들에서 저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현장 5개 가지고 욕 안 먹는 것보다 현장 100개 갖고 2개, 3개 현장에서 욕 먹는 회사가 좀 더 억울한 게 있는 거예요. 저희도 뭐 현장이 한 100건 정도 되다 보니까 정말 극히 일부 현장에서 저희 회사 좀 안 좋은 소리 듣는데 듣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고, 저희가 우리 거여 차단지는 그런 소리 안 나오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사님 모시고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